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계명대학교 타브라라사 칼리지의 김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 진행할 때 시간이 조금씩 밀렸는데 다행히 2부 진행할 때는 제 시간에 시작하게 되어서 진행자 입장에서 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2부에서는 두 가지 발표, 지금 3부 제3발표, 제4발표 진행이 있는데, 우선 세 번째 발표는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님의 다부에 나타난 한제 이목의 심차 사상입니다. 강연을 담당해 주실 이병인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병인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학사학위를 하셨고요.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 학위 취득 과정만 보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과 출신이신데 오늘 이제 문과적인 내용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저도 관심이 갑니다. 자, 경력은 간단하게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차산업문화전공 주임교수, 전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제1기 경상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제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차산업문화전공 주임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최근에 출판된 것들 위주로 조계종 출판사에서 통도사 사찰약수라고 2019년에 출판을 하셨고요. 이른 아침에서 한제다부연구 작년 2022년에 나왔고, 2023년 올해에 조계종 출판부에서 한국의 차도구라는 저서를 출판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수상하신 것 이력은 2001년에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을 받으셨고요.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다도협회 다촌문화상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차문화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차산업문화전공 석박사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병인입니다.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공학 박사니까 웬 인문학적 토론을 발제를 하냐고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셔서 어릴 때 저한테 매번 방학 때마다 사서상경을 주면서 하루에 한 구절씩 쓰게 했습니다. 그거 한 10년 하다가 제가 계속 방학 때마다 도망가니까 이 아버님께서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항상 종중에 문집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이제 다시 편집하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는 젊은 나이고 이 옛날 어른들의 문집을 번역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먼저 제가 여기 있는 저 한제이목 선생이 저의 15대 조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저 아버님께서 한제 이목 선생에 대한 중시조로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2005년 1월 1일 날 미국에 교환 교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30일 날 한 1년 한 7개월 정도 미국에 있다 왔는데요. 그때 TMPeople이라고 요즘 차와사람이라는 차 잡지에 제가 편집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글을 써야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미국 도서관에 가서 저기 한제 다부에 관한 이 문헌을 다 가지고 가서 제가 1년 동안 이 한제 다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1981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제 이목 선생은 1498년 모사화로 돌아가셨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문집이 이평사집이라고 이 문집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81년도 구격본을 아버님께서 전해주셔서 이제 그걸 읽어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다부하고 송사제 미지 송경이라고 하는 동생 미지에게 송경으로 공부하러 보내면서 써준 다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차에 관한 특히 다부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물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옛날에 물 전문가들, 수질 전문가들은 다 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구의 다경이라든가 뭐 전차숙이라든가 이런 옛 문헌을 보면 물에 대한 옛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차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차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 인사동에서 제가 70년대 말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학부학번으로 치면 7, 8학번이니까 그때부터 차를 접해서 아마 올해로 한 4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쟤는 차가 좋으니까 차에 관한 글도 보지만 제가 또 한제 후손이기 때문에 다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난 한 40년간 다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006년도에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내 마음의 차라고 하는 책을 정리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5년 지나서 그걸 개정판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부산대 국제차산업문화 전공 학과를 개설하면서 이 한제다부 연구라는 교과목을 만들면서 기본 교재로 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러한 다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왔고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내용은 그 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력은 간단히 그냥 살펴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4가지입니다. 한제 이 다부에 나타난 심차 사상 중에서 먼저 한제 이목 선생과 다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제 이목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최고의 다서인 다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부에 나타난 심차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제 이목 선생과 다부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부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제 다부에도 직접 언급되어 있는 유구의 다경이라든가 칠환다가라든가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해 주신 동다송이라든가 걸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제 이목 선생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유교 경전,
요즘은 사서오경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13경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이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교 경전으로서 노자,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 고전으로서 구론의 이소나 어부사, 사기, 좌시전, 방고의 유통부, 장영의 사현부, 그리고 당나라 송나라 때 시인 노동의 칠환다가나 나대경의 산거, 범중엄의 악양루기 같은 것들은 한제 이목 선생이 즐겨 읽었거나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제 이목 선생의 글을 모은 게 이평사집이라는 문집입니다. 이 평사라는 게 벼슬입니다. 영안남도 평사라는 어떻게 보면 묵과직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벼슬이 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신의 문집을 할 때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냥 이평사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평사집에는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할 다부와 그리고 허실생백부와 천도책, 홍문간부 등이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다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허실생백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허실생백이라는 말은 장자, 인간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성수양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경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성으로서 주체를 삼으라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 바탕이 본래 밝고 텅 비어 있으나 기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에 오르면 모두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신령한 데 통하면 만물을 감동시키고 정신이 기운을 움직이면 미묘한 경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다부의 결론 부분에도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부운을 얘기했고 맹자는 호연조기를 언급하셨는데 모두 내 마음의 하늘을 밝혔나니 경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성으로서 주체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도책입니다. 천도책은 연산군 원년에 대과에 한제 이목 선생이 대과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때 장원급제에 제시한 책인데요. 그런 면에서 천문과 천인상감의 이치를 논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늘을 보아야 하고 내 마음의 하늘을 밝혀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이 곧 나의 성이고 하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하늘의 도가 곧 나의 도고 우리 마음 속에는 내 마음에 하늘이 있다는 오중지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문관부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도를 실행함에 있어 성인 또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과 성인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바를 따라서 추구해 간다면 누구든 성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이 순하고 뜻이 간절한 것이라든가 사특함을 피하고 덕을 사모하는 것 같은 것은 사양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제 이목 선생의 성품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평사집에서 그냥 읽고 마음에 들었던 이 식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미지를 송경으로 공부하러 보내면서 써준 오원절구가 있습니다. 이 시의 가문은 글 배우기를 힘썼나니 책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았다네. 부모님은 백발이신데 너와 나는 아직 학생이로구나. 학의 꿈은 바위 늙은 소나무에 깊어가고 차다리는 연기는 골짜기에 피어오르는구나. 은근히 돌을 구하는 곳에서 다만 구름 흘러가는 맷뿌리만 쳐다보지 말아다오 하고 이 간절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는 형으로서 이 아우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차시라고 하는 이 다연이라고 하는 차다리는 연기를 통해서 이
이 다시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재이목 선생이 이제 선비들의 귀감이 되어서 이 서원에 이 배양이 됩니다. 그 서원에 배양이 되는 게 이 공주의 유배 갔던 공주 지금 계룡산 부근에 있는 충현서원하고 그 전주에 있는 황강서원에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재이목 선생의 시호가 정강공입니다. 이 정강공 교지를 내린 것이 경종 2년인 1722년에 시호를 정강공으로 내리면서 그 뜻이 불굴무을왈 정이요 정직무사왈 간이라 해서 불후에 굴하지 않고 숨김이 없음을 정이라 하고 올바르고 간사함이 없음을 간이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정강공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한제당에 있는 우리 지금 경기도 김포에 한제당이 있습니다. 우리 한재이목 선생의 그 위패를 모신 사당하고 그 뒤에 묘역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기록이고요. 이게 한제당 정경입니다. 지금 앞에 보는 게 이제 한제당 뒤에 정간사가 있는 사당이고 그 사당 뒤편에 있는 게 한재 선생의 묘역입니다. 이게 정간사라고 이제 아까 정강공이라는 시호를 가지고 사당이라고 표시한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게 정간사 위패 모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제당의 그 한재 선생을 모신 부조묘사를 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조묘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제사 지낼 것을 허락하는 그런 어떤 해서 매년 이 음력 7월 26일 날 한제당에서 부조묘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조묘사를 지낸 지내고 나서 이제 종종 회장 임원들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헌공달에 매년 6월 첫 주 토요일 날 한제당에서 헌공달회를 합니다. 그때 기념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차박물관 일행이 와서 우리 한제당에 헌달회를 하고 이제 찍은 기념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한재 선생 묘역입니다. 이것도 한재 선생 묘역이고요. 이건 묘역 앞에 정경이고 왼쪽이 이제 한 1.5km 가면 애기봉이라고 애기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묘역에서 바라본 한제당 정경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그 다원이고 그 정자가 이 한제 다정이고요. 이게 이제 한제 다정입니다. 지금 6분이 서 계신데 저기 외국인 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이 내 마음의 차라는 이 다부 번역본 한글 번역본을 냈더니 우리 저분이 그때 서강대 영문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안선재 교수님은 원래는 안소니 수사라고 수사 신부이십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부 석박사를 이제 받고 이 프랑스 깔멜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다가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돼서 이제 90년대에 우리나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지 뭐 몇 년 만에 한글을 마스터해 가지고 우리나라 뭐 소월이라든가 구상시인이라든가 고은시라든가 이런 분들 글을 번역해서 영어로 편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효당 최범술 선생 부인이신 그 반야로 보살한테 차를 배워서 외국인 사절단을 데리고 매년 지리산에 가서 차를 만들고 이 한국 차를 전도하는 그런 아주 재미나신 분인데요. 이 외국 분인데 한국말도 능숙하게 잘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다부와 다 번역된 다부와
초이선사의 동다송 다신전을 코리아 티클래식이라고 해서 번역해서 영어 책으로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20년도에 한제다부상 첫 번째 수상자로 류건집 교수를 기념으로 한 사진이고요. 이게 한제이목 선생의 이 사부이신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서원, 예림 서원이고요. 이 예림 서원에 가보면 이렇게 전필제 선생의 제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한제이목 선생은 여기 앞에 한 15번째 있습니다. 전필제 선생의 다원에 관한 시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암왕근수하면서 그 차 공납이 어려운 걸 알고 이제 차밭을 조성해서 이거 했다는 이 전필제 선생의 대표적인 시 두 수가 있고 한 20여 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제이목 선생의 아드님이 강원도 관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주에 응거를 하게 되는데 이자 세자 장자 이 분이 바로 이제 한제이목 선생의 이 자제 아드님이십니다. 이게 그 한제이목 선생의 글을 모은 문집인 이평사집입니다. 이거는 1631년 지금부터 한 392년 전에 이 발간한 중간본입니다. 원래 초간본은 선조 때 발간했는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모판본이 유실돼서 증손주인 청송부사인 이 증손이 다시 중간한 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해지는 다부의 원문은 여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1981년도에 처음으로 한제 문집으로 구격본으로 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중 내에 있던 다부가 이제 한국 차계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42년의 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한 500년 정도는 문중에 묻혀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 차계의 다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격 한제집이라고 아까 한제문집을 다시 이제 개정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럼 한제이목 선생의 생애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제이목 선생은 조선 성종조에 태어나서 연산군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대표적인 선비이자 차인이라는 거고 이 1471년에 출생해서 1498년 무오사화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는 한제고 시호는 정간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한제 선생은 현존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서인 다부의 저자로서 이제 오늘날 재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다부 이제 다부라는 걸 이제 빗대서 한국의 차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는 다선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한제이목 선생의 기본 사상은 도학의 허실생백부에 나타나 있는 내 마음에 하늘이 있다는 거고 차학에는 다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 마음에 차가 있다는 것이 이 한제이목 선생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양력 중에 대표적인 건 13세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 문화에 수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세에 진사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22세 때 장인인 정조사 김수 선생을 따라서 중국 사행에 동반해서 5개월 만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24세 때 연산군 원년에 대과의 천도책과 등윈제 책문으로 장원 급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 때 영안남도 평마 평사를 해서 돌아와서 사가독서 하다가 이때 아마 다부를 저술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세 때 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이건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최고의 다서인 다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아까 우리 박정진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다시는 많은데 산문으로서 이렇게 된 거는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원문 겸 산문 겸 아니면 요즘의 논문 같은 아주 체계적인 글이 다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부는 500년 만에 묻혀졌다가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1년에 구격본 한제문집이 발간된 이후에 차인회보나 아니면 차잡지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다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서로 이제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부의 가치는 당나라 유구의 다경 이후 최고의 다서로서의 의미가 있고, 뭐 정영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세계 최초의 다도 경전이라고 차정신에 관한 것을 언급한 대표적인 저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한 다경 이후 최고의 다서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안소니 교수님께서 다부 코리아 티클래식을 번역하면서 그 미국의 차 전문가인 스티브 오우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차 전문가로서 다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다부를 같이 번역하면서 다부를 보고 자기가 알기에는 다경 이후 최고의 다서로서 다부의 가치를 재평가한다고 안선재 교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부는 왜 차를 마셔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차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차 상품, 차의 7가지 효능, 차의 5가지 공, 차의 6가지 덕을 제시해서 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내 마음의 차라는 정신적 경지로서 이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맑고 밝게 해야 된다는 심차 정신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부 관련 기본 저서를 살펴보면 이 이평사집 선조 15년 1585년에 발간된 이평사집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실됐고, 지금 인조 9년인 1631년에 한 이평사집 중간본이 있고요. 그걸 다시 한 한제집 가 1914년에 발간했고, 이걸 바탕으로 한제문집이 구격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사집 저 중간본이 한제문집 총간 제18권으로 우리가 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평사집 중간본이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18권의 이평사집이라고 해서 한국문집 총간으로 한 영인본이고요. 그리고 한글 번역본으로는 처음에 1981년도에 유석영 박사가 한제문집에 번역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 14권 이상의 다부가 번역되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제다부연구로 번역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선재 교수의 그 코리아 티 클래식이라고 해서 코리아 티 클래식 바이 한제 이목 앤 더 베너러블 초이라고 해가지고 1910년도에 다부와 초이선사 동다송 다신전을 번역한 영문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선재 교수께서 그 다부 영역본을 헌정하면서 헌달회를 한 사진이고요. 그렇다면 한제이목 선생의 차이년은 어떤가? 여러분이 이제 전주희 씨 지금 한제종 중에 제례홀기,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기록한 걸 제례홀기라고 하죠. 거기에는 철갱진수라고 해서 이 갱물을 내리고 물을 올리는 그 순서에 물을 올리지 않고 저희 집안은 차를 올려왔다는 제례홀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세 때 전필제 김종직 선생 문화에 가서 차를 좋아하는 스승과 동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18세에 진사 합격한 이후에 성균관 유생 시절에 달해를 체험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명나라의 영경의 사행에 따라가서 중국의 차 문화를 접했다는 거, 그리고 유구의 다경과 문헌통고 등 차 관련 전문 서적을 탐구했다는 이러한
차에 관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다부를 저술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부의 구성과 차의 특성은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의 구성은 먼저 제목인 다부병서 내자가 있고 머릿말에 다부의 작성 동기와 차의 본질적 가치가 있고요. 본론으로 차의 이름과 종류, 산지, 생육환경, 그리고 다산의 정경, 그리고 차다리기와 차의 산품, 7가지 효능, 5가지 공, 6가지 덕 이렇게 있고 결론, 마무리로서 내 마음의 차를 총 1332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부에 나타난 차의 주요 특성은 어떤 것이냐? 먼저 서론에는 차의 본질적 가치로서 차가 하늘이 만물을 낸 본뜻이라고 해서 천생물지 본이라고 해서 만물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성현에 대한 조년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차의 3가지 품으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경신, 오랜 피곤을 가시게 하는 소와 고민을 달래주는 위민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의 7가지 효능으로서는 첫 번째 효능이 마른 창자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장설, 그리고 신선이 된 듯 상쾌하다는 상선, 온갖 고민에서 벗어나고 두통이 사라진다는 성두, 큰 마음이 일어나고 우울함과 울분이 사라진다는 웅발, 색정이 사라진다는 색둔,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방촌일월,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며 신선이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선다 한다는 창합공기의 7가지 효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5가지 공으로는 첫 번째 공덕이 목마름을 풀어준다는 해갈, 가슴 속의 울분을 풀어준다는 서울, 주인의 예로서 정을 나눈다는 예정, 몸속의 병을 다스린다는 고정, 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철정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덕으로는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는 수덕,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의덕, 그리고 사람의 길을 맑게 한다는 기덕,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심덕, 그리고 사람을 신령스럽게 한다는 선덕, 사람을 예의롭게 한다는 예덕의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내 마음의 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부의 결론이자 한재이목 선생이 다시미려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낸 말로서 우리 모든 차인들이 이루어가야 할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시작 부분이 한재 선생의 차 생활을 요약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남에 풍파가 모질구나. 양생의 뜻을 둠에 너를 버리고 무엇을 구하리요. 나는 너를 지니고 다니면서 마시고 너는 나를 따라 노니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에 즐겨서 싫어함이 없도다라고 차를 생활화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차 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삶은 죽음의 근본이고 죽음은 삶의 뿌리라네. 앞만을 다스리면 바깥이 시든다고 해강은 양생론을 지어서 그 어려움을 말하였으나 그 어찌 빈배를 지혜로운 물에 띄고 어지러운 곡식을 아름다운 곡식을 어진 산에 심는 것과 같으리요. 이와 같이 차를 통해 정신이 기운을 움직이는 묘한 경지에 들어가면 그 즐거움을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차이나니 어찌 또다시 이 마음 밖에서 다른 것을 구하겠는가 해서 차를 통해서 우리 차인들이 이루어가야 할 정신적인 세계, 신묘자락의 이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부에 나타난 심차 사상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에 나타난 심차 사상은 서론의 차의 가치를 얘기하고 본론의 차의 종류와 차산의 환경, 그리고 7가지 효능, 5가지 공, 6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의 차로 이제 승화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차에서 우리들이 차를 마시면서 물질적인 차에서 마음의 차로 승화되는 심차 사상이 전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심차 사상의 구체적인 구절이
차를 통해 정신이 기운을 움직이는 묘한 경지에 들어가면 신동기인묘하면 그 즐거움을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되느니라는 락부도이자지라는 신묘자락의 경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건 음달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합일이 되면 이게 다심이려의 상태가 되면 내외가 명철하고 이 논어에는 문질빈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가박이 여일하게 똑같은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신묘하게 되면 이런 신묘자락의 오심지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의 차가 곧 줄여서 사실은 여러분 내 오심지다가 줄여서 심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차불이라고 해서 이 마음과 차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되고 이거는 차심이려 마음과 차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차에서 정신적인 차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재 이목 선생의 본령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한재 다부에 나타난 것은 도학으로서의 오중지천과 차학으로서의 오심지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세상에 태어남에 내 마음에 하늘이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차를 마시듯이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 한재 이목 선생이 오늘날 우리 차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차라는 것은 차인이라면 맑은 차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좋은 일하며 맑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이 오늘날 차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이 일이라는 것이 한재 이목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다부의 심차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